어차피 사람한테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그거 미워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를 헐뜯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핥히는 일이에요. 젊은 세대한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얘기가 미안하다예요. 진심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환상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완전성에 대한 그 개념이라는 게, 우리가 완전한 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완전한 거 본 적도 없고. 근데 동그라미 하면 어떤 생각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환상이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 어떤 완전성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일상이 더 왜곡돼 보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 괜히 기분 좋은 날도 있고 괜히 우중충한 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날은 그런 대로, 또 이런 날은 이런 대로 받아들이는 게 그 아침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건 못 풀어요. 이 응어리진 마음을 어떻게 하면 풀까, 그 사람이 미운데 또 내 처지가 이런데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근데요, 제가 뼈가 많이 부러져 봤어요. 여기저기 많이 부러져 봤는데요, 뼈가 부러지고 나면 아파요. 몇 달도 아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안 아파요. 그 기간은 조금씩 다른데 마음도 마찬가지 같아요. 마음에 금이 가면 계속 그 금 갔는데 생각하면 계속 아파요. 그냥 어느 날 나면 아물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떼어낸다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통증이란 게. 그러니까 옛말에 시간이 약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말 틀림없어요. 대부분의 상처는 아물어요. 아물어. 근데 저는 가장 좋은 용서는 잊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상처를 잊는 것도 좋지만은 상처가 나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어요. 상처가 계속 나를 자극하고 괴롭힐 때가 있지만은 상처도 지쳐서 언젠가 가요. 그것만 믿으면 돼요. 그 전에 너무 상처에 연연할 필요 없다고요. 어차피 사람한테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그거 미워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를 헐뜯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핥히는 일이에요. 미워하지 말아요. 내가 했던 일 때문에 나 좋아하지 말고 행복한 사람이니까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좀 전에 내가 행복하다고 했는데, 젊은 세대한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얘기가 미안하다예요. 진심이에요. 기후변화나 환경에 대해서 너무 이기적이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하고요. 청춘들을 불안하게 하는 무슨 전쟁이라든지 이런 뉴스를 보게 한 어른으로서 미안하고, 돌이켜보면 내 스스로도 너무 욕심이 많고 그런 것들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좋은 세상을 물려줬으면 하는 후회 같은 것들이 있고, 제가 얼마 전에도 아침 인사에 그런 걸 썼는데, 분홍색 개나리 못 봤죠? 노란 벚꽃도 없어요.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록 하나 변함없이
그렇게 매 새꽃을 피우고 그러는데 과연 사람들은 그렇게 물려받은 아름답고 고운 유전자를 얼마나 후대한테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지, 탐욕을 대물림을 한다든지 잘못된 것을 대물림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문명의 반성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세대와 세대가 서로 이해를 하고 잘못된 건 고치기로 하고 좋은 건 천년세세에 이어지도록 하고 어른으로서는 미안하다고 하고 또 젊은 세대는 어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강연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몇몇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위로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그런 모든 위로와 반성과 용기의 셈이 다들 본인에게 있다고 봐요. 자신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누구나 맑은 셈이 있어요. 그 샘물이 미움으로 오염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기다리면 또 한 바가지 그 미움을 퍼내기만 하면, 퍼내버리면 고운물이 찬다고요. 그것만한 위로가 없고 그것만한 대단한 강연이 없어요. 아침 정할 때 뭐 짱구짱아 혼내서 유치원 보내고 막 엄마가 애 올 때까지 괴로워하고 이런 거 사연 막 보내잖아요. 그 엄마는 그 애 잠깐 애한테 화냈던 그거 미운 물 한 바가지 퍼내버린 거거든요. 라디오에 사연 보내면서.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럼 걔가 갔다 오면 안아주면 되지. 무슨 강연 쫓아다녀요. 강연 쫓아다니고. 자기가 대단한 강사인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용서하는 마음으로 본인을 진짜 한번 마주 대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기를 보세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나를 못 살게 했나. 예? 그래도 괜찮은데,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이런 기적 같은 존재들이 없는 거거든요. 정말 대단한 존재예요. 누구나. 예? 진짜 엄청난 기적 같은 아침이고 기적 같은 분들이니까요. 제발 진짜 책은 이렇게 갖고 치워놓고 그냥 손거울이라도 한번 보세요. 야, 이게 난데 오늘부터는 진짜 내가 너를 조금은 용서해보자.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면 일상생활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 더 결함이 있고 만족스럽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종 우리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외부의 기준에 맞추려고 할 때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완벽주의적 태도는 종종 우리를 행복과 만족으로 이끌어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불만족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고통을 극복하고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알아차리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용서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게 해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는 우리의 내적 욕구를 자극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현재의 행동이 미래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세대 간의 이해와 공감은 사회적 조화와 협력을 촉진하여 더욱 번영하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 반성과 자기 용서는 우리가 자아를 수용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인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를 받아들이고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신다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